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꾸준히 확진자 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얼른 하루 확진 0명이 나오는 때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와중에 몸이 좀 아팠다고 집에서 홀대를 받고 찬밥 심세를 떠나서 졸지에 평생 겪어보지도 못했던 수모까지 겪어봤습니다.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현재 30대이고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유치원은 보내지 않고 있고 집에서 제가 함께 머물면서 아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유아교육과 나오고 결혼 전에는 어린이집 교사를 오래도록 했어서 제 적성에 맞고 노하우도 좀 많아 제가 따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애 하나가 더 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시어머니 말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손발이 없는 분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자기 스스로 차 한 잔 내서 마시지를 못하는 분이시고 자기 속옷 하나 스스로 빨지를 못해서 며느리한테 손빨래도 직접 시키시는 분이시죠. 워낙 손이 비싼 분이기도 하시고 며느리인 저를 부려먹는 것에 그다가 어려움이나 죄책감을 못 느끼는 분이라서 제가 거의 딸 하나를 같이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 정도랍니다. 제 인생은 아주 제가 생각하더라도 기가 막힐 노릇이죠. 결혼을 할 때 이미 홀어머니셨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던 남편의 말에 승낙을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야 뭐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단히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오래 살아서 나이가 들더라도 제가 잘 간병까지 해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이 좋았고 남편도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줬었기 때문에 남편의 어머니라면 만사 오케이다 하는 심정으로 합격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이 남편 하나뿐인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 처음 보셨을 때에도 딸내미 하나 있었다면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딸이 생겼다며 절 얼싸안고 좋아를 하셨었고 또 요즘 애들이 쓰는 말들을 배워가면서 저에게 친근하게 농담 던져가며 말 거시고 유머러스하게 웃겨주려 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가 참 영하고 상대하기 편한 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저를 향해 낯짝 두꺼운 가면을 써서 연기를 하셨던 것이었죠. 결혼을 하고서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과 신혼을 좀 즐겨보고 싶었기 때문에 임신이 너무 일찍 된 것 같아서 결혼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첫 아이였기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들한테 자식이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라 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부부만큼이나 좋아서는 같이 얼싸안고 또 좋다고 집안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도 제가 임신을 했다고 부둥켜 안고 살 정도로 저를 살뜰하게 챙기니까 그 모습이 뭔가 굉장히 시어머니께서는 속이 뒤틀리는 광경이었었나 봐요. 남편은 단순히 시부를 모시고 살아주겠다고 한 저에게 이미 많이 고마워하던 상태에서 얘까지 임신했다고 하니 제가 그냥 다 복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이긴 했지만요. 제가 생각보다 지독한 입덧을 하면서 살이 거의 임신 중기에 5kg가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가 주로 잘 먹는 샐러드를 방방 굽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사다 줬었고 그 때문에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적도 참 많았었어요. 퇴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밥을 잘 챙겨줬을 걸 알던지라 먹을 건 딱 제 것만 사왔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살짝 섭섭해 하셨어요. 어차피 풀떼기만 있는 거라 고기 타령을 많이 하시는 시어머니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사람 마음이란 게 자기도 하나 같이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딱 그런 건 줄 알고 제가 몇 번 남편한테 어머님 야식도 사오라고 시켜서 우리가 다 같이 밤에 먹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또 시어머님은 속이 더부룩하다면서 왜 자기 걸 돈 주고 사왔냐고 싫어만 하셨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싫어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감정 표현을 하실 이유가 필요하실까 싶어 저도 살짝 실망스럽고 화도 났어요. 안 그래도 임신해서 예민해 죽겠는데
함께 사는 사람이 싫다는 티를 팍팍 내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뭘 먹어도 얹히는 기분이고 뭘 해도 미움받는 기분,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서러운 감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임신한 내내 남편이 저를 더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시어머니의 꼴불견이란 눈초리를 받아야 했고, 그렇게 남편의 도움의 손길을 애써 무시해가며 오히려 시어머니 이쁨을 더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끝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이가 스트레스 만땅이었던 엄마 품에서 태어난 걸 아실런지 그저 손주가 태어났다고 정말 좋아하시면서 남편과 얼싸안고 또 우셨어요. 며느리 싫은 건 싫은 거고 아들 손주를 본 건 감격스러워 기뻐 죽겠다고 우시기까지. 참, 피 안 섞인 며느리인 게 죄라면 죄였죠. 그래도 아이를 예뻐라 하시고 제가 잠시 잠이 들거나 집안일 하느라고 바쁠 때면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와 곧잘 놀아주셨습니다. 내내 옆에 끼고서 내 새끼라고 부르며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끝내 하질 않으셨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의 감정 표현이 서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지 않은 게 어디냐면서 이해를 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이가 커가면서 급기야 때를 많이 쓴다는 미운 내사를 지나가며 이제는 하다하다 손주 보는 것마저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더 정확히는 부담스럽고 피곤해서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저를 닮은 건지 외모도 점점 저처럼 쌍꺼풀이 있는 눈에 코 위에 점까지 딱 똑같이 생겼는데요. 어머님이 어느 순간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혼내는 듯 무서운 표정으로 애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애가 급기야 싫다고 칭얼거리자 엉덩이를 정말 가열차게도 때리시더라고요. 네 엄마 닮아서 똥꼬집이야? 하면서 애를 대차게 올리시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며 저를 향해 애가 널 정말 많이 닮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게 칭찬을 하는 소리가 아니란 걸 지나가는 개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제가 살짝 기분이 안 좋은 바람에 그래도 그렇지 애를 때리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라고 말을 하자 어머님은 이내 자신의 손주 훈육 방식을 이러쿵 저러쿵 가르치려는 거냐면서 자기가 괜히 아들을 좋은 회사에 떡하니 취직을 시키게 한 줄 아냐면서 저는 그냥 고분고분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화를 내시는데, 그렇게 얼굴 붉어져라 큰 소리를 내시는 건 정말 결혼 후 처음이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이 앞에서, 저도 한번 제대로 때려본 적이 없는 제 피부지 앞에서 손찌검까지 하셨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목소리를 높여 불필요했던 체벌을 정당화하는 어머님의 태도를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말대꾸를 할 자신도 없었고 재량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를 본격적으로 최근 몇 년간 시어머니께서는 손주를 이뻐하시는 듯 경계를 하셨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면서 아이에게 꽤나 무서운 할머니가 되셨어요. 어린애가 책을 읽으며 한글을 배우는 때에도 조용히 못한다고 나무랐고 다 놀고 남은 장난감을 치우라고 안에서 아이와 함께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청소하기 싫어서 애를 시키는 거냐? 하면서 엉뚱한 지점에서 아이의 편을 들며 또 새삼 착해 보이는 듯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띄었고요. 어머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지경까지 생각해보며 힘들어하는 와중에 애초부터 애와 다름없었던 저희 시어머니는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씻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 몸은 아이 육아와 함께 몇 배로 더 힘들었어요. 저는 절대 식모도 아니고 엄연히 아들의 와이프이고 손주까지 낳아준 며느리인데도 시어머니란 단순히 자기 방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아줌마 정도로밖에 여기질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들이 오줌 마렵다고 해서 화장실에 데려가 볼일을 보는 건 도와주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셔서는 방 안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는데 너무 거슬린다. 좀 치워다오. 그 바로 옆방 모서리에 청소기가 세워져 있었는데도 본인이 직접 전화를 꽂을 생각도 한 번 안 해보고서는 저한테 청소기를 밀어달라는 식의 말만 남긴 채 부엌으로 가서는 배가 허기진다며 먹을 것을 찾았어요. 저는 제 한 손에 아이를 지탱한 채 급하게 또 볼일을 다 본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화장실에서 내보낸 후 시어머니 방을 치우려고
청소기 전화를 연결하라고 하면 부엌 한켠에서 시어머니가 또 저를 부르셨죠. 시어머니가 부르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시어머니는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없니? 하면서 굳이 본인이 스스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여기저기 찬 뒤져가며 찾아보면 되었을 텐데 그게 귀찮고 싫다면서 청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바쁜 며느리를 부른 것이었죠. 그럼 저는 또 뭐 드시겠냐면서 하나하나 메뉴를 나열해서 말씀드려야 했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한참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아님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채 갑자기 생각이 없다면서 그냥 침만 번 삼킨 채 거실로 나가서 TV를 보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개고생을 시키던지 애초에 입맛도 없으면서 저를 똥개 훈련을 시키려 한 건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하시는 분이셨어요. 결국 그 와중에 저는 몸살도 여러 번 겪었었고 몸이 애 낳고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고 사느라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몇 번 입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며 유경련이 한 번 찾아온 적도 있었고 몸에 힘이 쑥 빠지고 사는 의욕이 사라졌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따뜻하거나 하다못해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늘 종부리듯이 시키기만 할 줄 알고 제 몸이 10배로 힘들어지게 만드는 시어머니가 24시간 제 곁에 계시는 건 정말 저의 생명줄을 갉아먹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완전히 돈이 많아 넉넉하게 시어머니를 다른 곳에 보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혼자인 시어머니를 당장에 내쫓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걸 남편이 좋다고 수긍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매번 제 속만 끓이다가 참곤 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1년 정도는 정말 지옥 중 생지옥을 경험했었네요. 가뜩이나 매일같이 붙어있느라 힘들고 짜증났었는데 코로나로 저희 어머님이 한동안 남편에 의해서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강제로 집안에 갇혀 계신 적이 있었어요. 주말은 거의 남편이 엄하게 외출을 금지해서 매일같이 집에 있었다고 보면 되었고 평일에도 남편이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서는 어머님이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라며 엄포를 놓은 덕에 어머님은 남편 눈치를 보면서 밖을 못 나가셨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집에 어린아이가 있고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 만큼 있으신지라 코로나에 걸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면서 불필요한 외출을 완전히 금지시켜버린 것이었고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아들이 못 나가게 하고 그 와중에 며느리는 24시간 집에 같이 붙어서 손주랑 셋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속이 답답한 걸 떠나서 꼴보기 지겨워 죽겠었나 보더라고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무슨 쓰나미 마냥 더 많이 그리고 더 작게 그리고 더 열심히 저와 손주를 번갈아 가면서 토정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싸움을 거셨습니다. 단순히 방을 치우고 집을 치우고 살림을 하는 걸 다 저한테 떠미는 건 뭐 지금까지 쭉 있어온 일이었으니까 제겐 그닥 큰일이 아니었었는데요. 거기에 혼자 밥도 안 차리고 간식도 못 차주니까 제가 늘 옆에서 메뉴를 말씀해드리고 밥을 차려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꼭 집어서 사오게 하는 심부름까지 시키더니 급기야 하루에도 10번을 정말 10번을 넘게 나 이거 먹고 싶다. 나 그거 필요해. 하면서 나가서 사오라고 눈에 힘 잔뜩 들인 채로 방 한켠에서 하루 종일 궁시렁거리며 시키셨고 시어머니가 짜증내고 급기야 안 사오면 화내는 그 단계까지는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억지로 나가서 사오면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너무 늦게 와서 입맛이 떨어졌다. 라든지 애가 옆에서 보채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졌다. 하면서 제가 사온 거 거들떠도 안 보고 찬물 한 잔 들이마셨다가 소파에 또 누워 TV를 보셨습니다. 이쯤 되니 그냥 방 안에 TV 한 대 사드려야 하는 걸까 싶어 남편하고 상의도 했고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제가 참다 안방에 TV를 놓아드렸는데요. 잠시 안방에 있다가 또 나오셔서는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길 반복하셨고 나중에는 급기야 안방에 TV고 뭐고 방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죠. 제가 본인이 밖에 나와서 시켜대는 걸 싫어한다는 걸 눈치를 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더 옆에서 얼굴을 보며 괴롭혀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무서운 의도였죠. 그쯤 되니 외출을 못하게 하던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지난 10월쯤부터는 가을이 느껴지던 때부터 주말이면 다 같이 차 안에서 안전하게 드라이브도 했고
여러 번 한강을 가거나 파주 언저리를 돌면서 시어머니랑 외출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려야 제가 한 주 동안 편할 것 같아서 주말에 웬만하면 남편이랑 시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아부도 많이 떨고 주말인데 쉬지도 못한 채 제가 일을 할 건 다 해가면서 시어머니를 케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시어머니는 늘 뭔가 꽁에 있는 듯 며느리인 저와 좋게 지내볼 생각도 못하는 듯 했어요. 늘 저를 일 도와주는 아줌마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대하지 않는 게 너무 섭섭하고 서럽고 끝내 곱씹다가 화가 나면서도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향해서 투정 한 번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또 저희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작은 일에 쉽게 손찌검을 하려 한다거나 그 아이를 향해서 저한테 하고자 했던 화를 내며 아이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미련하고 곰탱이 같았던 저였죠. 엄마가 잘 지내야 아이가 행복한 건데 단지 저는 아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으면 우리 애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일방적인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왔어요. 그러던 중 올 초에 또다시 제가 스트레스인지 뭔지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감기 몸살로 알아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아파버렸어요. 코로나로 조심해야 하는 와중에 감기 몸살에 덜컥 걸려버려서 남들처럼 저도 이게 코로나인가 싶어서 처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시어머니고 뭐고 그냥 저는 제 자식 걱정에 앞선 바람에 혼자 아이를 제쳐두고서 불이 나게 애물단지처럼 모셔놨던 제 경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도 제가 잘 몰랐던 탓에 아무 옆 동네에 있는 커다란 병원에 갔다가 한번 거절을 당해서 큰 병원으로 다시 가야 했고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는 집에 왔어요. 병원 안에 있는 동안 남편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남편이 어머님과 제 상태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린 상태였고 저는 불안불안했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4시간도 안 되어 나왔고요. 당연히 음성이었어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혹시 모른다며 감기 해열제를 줘서 그걸 먹으면서 집에 돌아와 좀 쉬려고 하는데 집 문을 여는 순간 제가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시어머니께서 문 앞에 서 있다가 제가 문을 띡띡 열고 활짝 여는 그 순간 저한테 뭘 던지더라고요. 집 나가라고 옷이 담긴 가방을 말입니다. 당시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때라서 제가 저도 많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상태이긴 했는데 그래서 남편도 시어머니께 혹시 모르니 아이랑 방 안에 데려가서 있으시라고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전화를 미리 드렸던 것인데 시어머니는 코로나고 뭐고 자기 집안에 병자랑 같이 있는 게 싫다는 말씀을 꺼내면서 문 열고 집안에 들어오려는 며느리 앞에 손주가 옆에서 저를 보며 반가워하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 엄마 얼굴에 퍽 하고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어찌나 많이도 짐을 싸놓았던지 제가 아주 그냥 밖에 나가 한 달을 머물다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뭐가 가득했어요. 가방 손잡이에 얼굴을 제대로 광타당하고는 저도 아파서 민감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저 모양이니 막 정말 피부끝 세포까지 다 곤두서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민해서 누가 나 하나 건드리면 같이 족쳐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한테 한다는 말이 글쎄 죽어도 네 엄마만 죽어야지 나는 못 죽어 하면서 큰 소리를 내시는데 저희 애가 그 소리를 듣고는 엄마 죽는 거냐며 겁이 나서는 울음을 엉엉 터뜨려버렸어요. 아주 그냥 정신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애가 운다고 겁이 많다고 예먼 엉덩이를 또 손바닥에 힘 잔뜩 줘서는 찰싹거리며 내리치시는데 아 진짜 내 새끼를 우습게 알아도 정도가 있지. 사람이 아프면 정말 힘이 쏙 빠지고 누가 스치기만 해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민감해지잖아요. 그런데요 눈앞에서 시어머니는 코로나일지 모르는데 집구석에 왜 들었냐며 짐가방까지 싸서는 아픈 며느리를 쫓아냈고요. 제 아이는 옆에서 할머니한테 얻어맞으면서 엄마 집 나가냐고 죽는 거냐고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애를 달래줄 생각은 못할 망정 계속 시끄럽다며 더 때리고 있고 결국 제가 처음엔 남들처럼 마스크 쓰고서 집안 방 안에서 꼼짝없이 검사 결과 기다리면서 좀 격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 아이 꼴에 눈이 돌아가서는
저한테 던진 시어머니가 준 짐가방을 그대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를 향해서 두 손으로 쳐 올려 정성스레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놀래 입쩍 벌린 채 할머니 쳐다보던 아이를 안고는 엄마 어디 안 간다고, 엄마 안 아픈데 못된 할머니가 거짓말해서 엄마가 지금부터 할머니 혼내줄 거라며 진정을 시키고는 그대로 다시 뒤돌아서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가방에 얼굴을 맞았는지 저 미친년이 어디서? 하면서 궁시렁거리며 볼따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지난 며칠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코로나가 말이 되냐? 아파서 몸살 걸릴 거 뻔한 며느리한테 네 목숨이 그렇게 아까워서 집에서 쫓아낼 생각을 하냐? 하며 짐가방 안에 있던 짐들을 하나 둘 바닥에 꺼내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 옷가지들과 제 치약 칫솔까지 열받는다고 시어머니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제 딴에는 던지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서 미친년 마냥 분풀이를 하겠다며 아파서 열이 받고 몸이 축 늘어지는데도 분노 하나를 버티면서 막 때리기를 얼마나 지났을라나 피하기만 하며 방으로 도망가려는 시어머니 꼴이 너무 우습고 분한 거예요. 저 정도 위임밖에 안 되는 년이 고작 시어머니란 이유로 저 같은 사람한테 대접받고 떵떵거림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 열이 안 받냐고요. 그래서 확 시어머니 바지 허리춤을 잡고 질질 끌고 가서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 샤워기로 물을 확 뿌리고 그 위에 있던 가족들 쓰던 비누를 온 전신에다가 힘없이 늘어진 머리카락을 향해서 비누로 눈이고 입이고 머리고 인정사정 없이 휘저어주니 입에 비누 들어간 게 괴로워 죽겠던지 처음으로 꺼낸 말이 살려줘더군요. 그 소리 듣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시어머니를 제 손에서 놓아줬습니다. 씻으라고 생각도 없이 물을 한 번 더 뿌려줬다가 시어머니가 질갑을 하면서 살려줘 제발 이라고 울먹이시는 바람에 제가 잠시 속이 통쾌해 웃음이 나올 뻔도 했지만 무슨 소시오패스 며느리 그런 걸로 보일까봐 표정 관리 겨우 하면서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제 몸 잘 닦고 나왔네요. 밖에서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눈은 멀뚱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제대로 혼을 내줬어 라는 한마디를 하고는 거의 실신을 하듯이 몸이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누웠고 약기운 때문인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사이 병원에서는 제가 코로나 음성이라는 문자가 와 있었고 퇴근하고 온 남편은 제 문자를 대신 확인을 미리 했던지 제 옆에서 찬물 담근 수건을 얹어주면서 병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이랑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건지 방 안에 들어가 계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가 할머니 혼내줬죠 하면서 즐겁다고 자랑이라며 말을 하는데 남편은 대강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지랄 한번 떨었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 하면서 엄마 잘했다고 칭찬해줘 하면서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얼마 후 개운하게 몸살을 떨쳐내고서 정상적인 상태로 치유가 되었고 덩달아 몸살뿐만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있던 시어머니에 대한 응어리야 한마저도 모두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쩌다 나와도 본인 스스로 먹을 걸 찾아서는 골라보다 방 안으로 들어가 밥을 먹고 제가 영 불편해서 나와서 밥 드시라고 부르면 그제서야 감사하다고 쪼르르 달려나와 조용히 밥만 처먹고 도로 방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덕에 제가 하루 종일 집안에 있어도 아이랑 둘이서 꽁냥꽁냥 거리며 참 즐겁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물불 안 가리고 시어머니한테 비누칠을 했던 전날의 사이다 같은 상황을 몇 번이고 더 혼자 곱씹어 보면서 그때 화장실에 비누가 아니라 곰팡이 제거용 락스라도 있었더라면 어찌했을까 싶어서 제가 좀 아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요즘같이 속 뻥 뚫려 산 적이 또 없는지라 화장실 안에 있는 곰팡이들은 싹 다 제거해버린 것처럼 속 시원하게 살맛이 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